였다는 뜻이에요. 동물이라도 그렇지,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이라도 그렇지 왜 이렇게 죽이냐고, 이유 없는 살육을 하는 거예요. 내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이 사람은 진짜 허영심과 공명심밖에는 없는 거야. 조선 팔도에서 이게 대시호를 벌리고서 그렇게 자기가 인정욕망 채우더니만 그 다음엔 엄한 나라 가서 멀쩡한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평화로운 나라 침략해가지고 왕이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데려다가 그 왕릉에 모시고 부모 모시다가 이제 왕가로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은 호부호영하면서 이렇게 호부호영 못하는 서름을 얘기를 했지만, 자기 그런 서자마저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끔찍한 가족 제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근본적인 의심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집 밖으로 사고가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난리를 조선팔도 난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했지만 끝내 가족 바깥을 본 적이 없어서 가족 안에 그 신분 가부장제 가족 틀 안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한 행동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이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제도 안에 갇혀서 그냥 개인적인 이 해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렇게 찌질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홍길동의 중요한 특징이 또 도수를 쓰는 건데, 도수를 쓰는 걸로 치면은 전우치가 또 있잖아요. 그죠?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임금 이하 양반들 골탕 먹이고 하는 이런 소설이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같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주 대비되는 면모가 있더라고. 홍길동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울동들 다 그냥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잔악성을 가지고 잔악한 학살자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 언제 살인을 하는가. 자기가 이제 호부호영 못하는 서름 얘기를 하면서 집을 나가잖아요. 집을 나가서 혼자 사는데 어느 날 주역을 읽고 있는데 까마귀가 까깍 몇 번 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짐승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짐승이 저렇게 울고 가더니 불길하도다라고 해서 잽싸게 변신술을 써서 딱 둔갑술을 써서 숨어 있다가 보니까 자객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특제라고 부르는 자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모가 이제 고용을 해서 관상녀랑 공모해가지고 보낸 자객이었던 건데, 이제 펑 하고 나타나고 목덜미를 쥐고서 너한테 아무런 해를 가한 적이 없거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 말도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울동하고 관계했다가 딱 울동들이 했을 법한 얘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특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다시 그 관상녀 찾아가서 관상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서모 가서 죽이려다 상공께서 사랑하심을 알고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효자지, 효자.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서슴도 없어요.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전우치는 어떤가? 전우치도 별의별 그 도수를 써가지고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전우치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전우치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잡았다가 도망갔다 이 사람도 많이 하는데, 와중에 이제 잡힐 뻔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기랑 똑같이 둔갑을 시켜버려서 전우치가 잔뜩 이렇게 수백 명이 있게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 왕년이라고 하는 이 대신이 전우치를 어차피 죽으려면 저거 다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아무리 전우치가 사고를 쳤어도 그렇지 그거 하나 때문에 수백 명 백성을 죽이는 게 할 일이냐고.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전우치가 삑 돌아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연이를 잡아다가 이제 구미호로 바꿔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골탕을 먹이고 가족들 앞에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죽이지 않고 그럽니다. 내 평생 살생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용서하니까 똑바로 살아. 이러고서 풀어줍니다. 너무 면모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전우치랑 딱 데뷔하는 순간 그냥 홍길동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별로 장악한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전우치랑 딱 데뷔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도 살생하지 않겠다. 얼마나 달라요. 이러니까 확 홍길동의 잔악상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수를 쓰는데, 홍길동이 도수를 쓰는 건 굉장히 한목적적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금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 저기를 뺏기 위해서, 그 율동을 뺏기 위해서, 뭐 등등 이럴 때 목적성이 뚜렷한 도술이에요.
근데 전우치의 도술은 목적성이 잘 의심스러워. 제일 먼저 도술을 어디다 쓰냐면은 상검 앞에 나타나가지고서 그 신선 모양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저기 옥황상제 저기 사신인데 이게 옥황상 그 황궁을 새로 짓는데 황금 기둥을 하나 만들어 바치라고. 그래갖고 전국에 금을 모아서 황금을 맞게 한 다음에 그거 갖고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금을 가지고 또 해서 일부러 또 잡혀 들어갈 때 또 이렇게 병 속에 들어가고 병 속에서 도망쳐 버리고. 그래갖고 정말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장난 맞춰대는 겁니다. 그래서 전우치는 목적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 얘는 도대체 왜 이 도수를 쓰는 거야? 재미있잖아. 이거의 목적이 하나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전우치는 굉장히 유희적이에요. 도술이 목적적이지 않고.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전우치전이 잘 쓰여졌던 작품이라고 하는 게 전우치가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적 없이 그 유희를 하는 놈이 사람까지 죽이면서 유희를 하면 그게 유희예요? 놀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전우치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건 잘 짜여진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왕이나 양반들을 골탕 먹이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양반들이 되게 싫어했을 소설이겠죠. 어떤 걸 더 싫어했을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했을 때는 홍길동은 반역적인 소설처럼 보이죠. 왕을 막 이렇게 능멸하고 뭐 새로운 그걸 직함을 얻고 나라를 만들고 그러니까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반국가적인 이런 소설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우치전이 훨씬 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홍길동이 하는 건 이해가 되거든. 자기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권적도 잡아보고 왕도 돼보고 싶고 왕처럼 아버지 능도 만들고 싶고 이건 똑같은 생각이거든. 홍길동의 생각을 거기서 별로 안 벗어났기 때문에 양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전우치전은 도대체 뭐 하자는 짜장이니 싶을 정도로 계속 장난만 치고 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따운 놈이 다 있어 이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전우치전 한문본이 있어요. 홍길동전이나 전우치전은 한글본인데 한문본 전우치전이 있는데 이 한문본 전우치전인 걸 읽어보면서 저는 경악을 했어요. 한문본이니까 이거는 양반이 썼겠죠. 평민이 쓸 수는 없어요.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전우치전이 아니고 반전우치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우치란 인물을 이렇게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는, 금방 도술 부리다가 그렇게 이 서화담하고 윤군평이라는 양반한테 잡혀가지고 피박살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그 사헌부 이렇게 관가에 잡혀가서 거기서 진 벌 받는 얘기만 나와요. 이걸 전우치전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우치를 보면서 내 이놈을 하면서 글로 다 복수를 한 거지. 그래서 잡아서 징치하는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헌부에 잡혀가서 나중에 반성문 쓰고 안 그러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석에 들어서 조용히 산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화담이 이제 그렇게 이 전우치를 이렇게 빠박 진압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한마디에 이제 합니다. 이렇게 신선의 도술이니 요사스러운 도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다만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제압했을 뿐이요. 딱 그 당시 양반들이 하거나 아니면 요새도 교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렇게 말이잖아요. 요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름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얘기로 딱 끝나요. 그래갖고 읽고 나서는 이게 전우치전이야 라고 해갖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 홍길동전을 이렇게 고쳐 쓰지는 않았거든요. 고쳐 쓴 게 유일하게 이건데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썼을까. 거꾸로 이게 보여주는 거지요. 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 홍길동전하고 전우치전은 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는 이 도술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쓰는 도술은 인간적인 도술이에요. 거기서 주역을 읽다가 이렇게 특제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주역하고 팔괘를 가지고 점을 치거든요. 이건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전우치 도술은 어떻게 얻냐면은 지나가다 대숲에서 이렇게 소복 차림을 한 여자랑 이렇게 울고 있는 여자를 달래주고 사귀다가 그 사람에게 이 호정이라고 부르는 넋을 이렇게 뺏어 먹어요. 여우의 넋이란 뜻이에요. 호정이라는 게 여우의 정기. 그러면서 도술을 얻어요. 동물적인 도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다른 도술을 사용을 해요. 구미호한테 호정을 뺏으려다가 없으니까 막 계속 괴롭히니까 천서라고 하면서 책을 이렇게 3권 갖고 와요. 이거 여기 있다고 도술이. 근데 읽을 수 없는 글씨라고 나와요.
인간이 읽을 수 없는 글씨란 뜻이야. 그래서 구묘한테 읽게 해가지고 그걸 배워. 1권까지 배우고서 잠깐 쉬는 사이에 얘가 갖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3권 중에 1권밖에 못 배웠어요. 어쨌든 이것도 동물적 도술이라는 거예요. 책으로 읽었어도. 그런데 이게 3권 중에 1권만 배웠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설정이에요. 동물들이 갖는 능력, 사실 이건 자연이 갖는 신비한 능력이고 때로는 그 덮쳐오는 위험으로 오기도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구묘처럼 상징화된 건데 이거를 배웠어도 다 못 배웠고 3분의 1밖에 못 배웠다. 즉 전우치도 감당하지 못할 도술들이다. 그래서 구묘 잡으러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갔다가 내가 당하리라. 이 밤이어가지고서 아주 그런 점에서 인간과 동물 관계를 잘 다룬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 도술의 성격도 이렇게 다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홍길동전하고 이 전우치전을 대비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얘기들 이게 그 과장되게 해석을 하면서 홍길동전이 너무나 이렇게 경강부에 대해서 과대평가됐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하나하나 행동들을 따져가면서 읽어보니까 오마이갓 이렇게 실망이야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좋다는 소설도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후지다는 소설도 조심해서 다시 읽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